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잘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과 칼리 전문가님,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하는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 주잘백 검색을 하시거나 화면 중간에 있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작을 해봐야겠죠. 우리 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멋진 두 분 모셔봤습니다. 제 왼쪽에는 칼리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주 하락장이 계속되다가 그래도 이번 주에는 조금 반등이 올라와줬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분위기 상당히 안 좋았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안 좋았을 겁니다. 불안했고요. 엄청나게 여기서 더 밀리면 진짜 다손절인데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네. 분들이 있을 텐데 다행스럽게 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반등 규모가 약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계속 반등이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부분은 다행히 미국장이 좀 괜찮아지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 반등은 우리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사실 지금까지 악재가 뭔가 해결된 건 다 하나도 없고요. 네. 아시아 증시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별로 안 좋았고요. 우리나라만 좋았던 거고요. 근데 지금 악재는 해결된 게 없는데 반등이 왜 나왔냐? 실적 발표로 눈이 바뀌었어요. 지금 시각이. 시각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FOMC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의사록이 나왔는데 FOMC 의사록에서 내년 중순까지는 테이퍼링 끝낸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불확실성도 좀 해소를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하는 부분, 양적 완화 축소하는 부분을 내년 중순까지 해서 끝내겠다라는 그런 부분 문구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좀 기간에 대한 산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그러다 옵션 만기일 때 의외로 좀 우리나라 좀 괜찮았다. 옵션 만기일 날 사실 근데 제가 미리 코멘트를 드렸는데 노란톡 메신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쪽에 이제 보시는 QR 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노란톡 메신저 항상 그 완기일 같은 경우는 항상 프리뷰를 해드리거든요. 그때 분명히 별 크게 영향 없이 그냥 넘어갈 거더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잘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옵션 어떻게 됐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올해 옵션은 이번 달 옵션이죠. 이번 달 옵션은 무려 1,500%에서 1,700%까지도 수익이 난 그런 옵션이었습니다. 풋옵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그냥 뭐 초급등이 났고요. 풋옵션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이 나는 그런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1,500%, 1,700% 단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된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게 옵션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옵션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기에는. 근데 기본적으로 옵션은 꺾은 선 함수의 그 상품이기 때문에 선형 함수의 상품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해외 선물과 국내 선물이 있는데 그쪽에 좀 집중해서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수익을 많이 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노란톡 메신저 여기 그 오픈 채팅방 QR코드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아마 지금쯤 뭐가 올라가고 있을 거냐면요. 칼리 전문가님의 최근 수익금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예. 수익금이 굉장하다고 들었어요. 예, 1,500%, 1,700%의 옵션 이런 건 아니어도 네. 예, 그래도 수익금이 대략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몇만 원인가요, 그러정원님? 한 600대 그 600대 아. 일주일 좀 거의 일주일 정도. 15, 예. 일주일 정도 600만 원대 수익. 네. 이 정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뭐. 그렇죠. 주식에 손실 난 거 다 충분히 여기다 만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강조시키고 싶습니다.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계좌를 그냥 통째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파생 상품에도 기회가 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 좀 염두하시고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반등 오늘 또 변동성이 좀 강했거든요. 위아래로. 그래서 이럴 때는 파생 상품도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이 수익금이 실제로 궁금하다 하시면요.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사진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주잘배 검색을 하시거나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이 QR코드를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입장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 이번 주 수익금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한 주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차트 분석을 좀 많이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차트 분석과 이전에 계속 제가 설명드렸던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경제지표 발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따가 하이라이트 영상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타이밍을 맞춰서 진입, 청산을 좀 바라봤었는데 이번 하이라이트 영상도 그렇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도 그렇고 이렇게 포함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한 계약 기준으로 좀 잘 끌고 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뭐 600만 원 수익 얼마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물을 해보신 분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계약, 4계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의 이제 4분의 1로 네.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150 수익 낸 게 그 개념이랑 똑같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저 역시도 뭐 3계약, 4계약으로도 그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안 하느냐?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보려면 똑같이 1,000만 원, 2,000만 원 손절을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은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는 부분이니까 요즘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칼리 전문가님은 손절은 최소화, 또 수익은 최대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들 상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관전평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원자재의 가격 상승 그리고 헝다그룹 이슈 때문에 우리가 악재가 소멸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래도 실적 시즌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시장이 반등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반등 상황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왜 제가 실적 기준에 맞춰자고 하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이 10월 15일 지금 2시 28분인데 자 어떻게 보시면 좋냐면 시장 자체 오늘 갑자기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 뭡니까? 어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랐어요. 3% 오르면서 그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냥 올랐냐? TSMC 실적 전망이 상당히 괜찮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삼성전자 현재 지금 이 시간에 삼성전자가 좀 상승폭을 약간 줄이긴 했습니다. 1.1530%.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3% 넘게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4% 넘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오늘 다 좋은데 물론 대부분이 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급락을 하다가 데드캣 바운스가 이렇게 고양이 떨어뜨렸는데 죽었다가 다시 팔짝 뛰어오르는 네. 반등, 그냥 그 정도의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데드캣 바운스인지 추세로 완전히 돌리는지는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조만간에 나올 실적 발표들 중에 인텔하고 TSMC는 어느 정도 좀 확인했으니까 인텔에서 아마 어느 정도 좀 확신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추세를 돌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어차피 반도체가 돌면은 시장은 돌립니다. 무조건 돌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상위 1, 2위가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좀 따끈따끈한 건데 지금 언제부터 올라왔냐면요. 지금 12시 지나니까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지금 신원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신원이 경협주인데요.
미국에서 지금 미 국무부에서 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화답을 해라 빨리. 우리가 지금 정전 관련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네가 답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괜찮다. 그래서 경협주들은 항상 얘기 드리지만 밀릴 때 보자는데 지금 사실 요때가 밀릴 때였거든요. 이제 지수 밀릴 때 같이 밀렸는데 요때가 참 매수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한 추격보다는 지금 이걸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다음 제가 항상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농업 관련주, 비료 관련주 중에 곡물가 상승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근에 에너지 대란으로. 그래서 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염두에 보면 에너지 대란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쪽으로 좀 경협주를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노란통 메신저에서 네.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대란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유럽이 안 좋아요, 너무. 유럽이 사실 풍력이 지금 바람이 안 붑니다. 바람이 불어야 뭐 풍력을 돌릴 텐데 네. 풍력이 안 되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죠.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한 가지 고비는 넘겼어요. 한 가지 고비는 넘겼는데 뭐가 넘겼냐면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추가적으로 더 유럽으로 보내주겠다고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한국 넘겼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 에너지 대란은 하나도 끝난 게 없습니다. 끝난 게 없는데 이 부분은 더 심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오늘 나온 소식인데 인도 발전소 80%가 지금 석탄 부족이래요. 지금 그럼 인도도 지금 셧다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하면은 전 세계 공장이 셧다운이 될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잘 눈여겨 보면 아직 에너지 관련주들은 충분히 우리가 더 볼 수 있다. 물론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적에 포커스가 맞췄을 때는 원자재가 그렇게 악재가 힘을 그렇게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은 또 올라가고 지수도 올라가는 네. 반등하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이해해서 맞춰보면 앞으로 투자 전략을 좀 잘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랠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분히 더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또 곡물도 관련된 히든 종목이 노란톡 안에서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안에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바로 갖다 대기만 하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제 시청이 되는 이 시간 동안에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국내 증시 상황 한번 들어봤으니까요. 미증시 상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지지라인이 두텁고 견조하게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실적 시즌에 유망한 해외 주식 종목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발표됐던 실적 시즌에 앞다퉈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종목들을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모건 스탠리가 일단 JP 모건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었는데 호조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날 당일날은 좀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줬지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요일날 밤에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대거 발표가 이어졌었습니다. 특히나 뭐 제가 계속 금융 섹터나 이런 은행 섹터 얘기했었던 JP 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 외에 나머지 그룹들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 그리고 웰스파고 그리고 뭐 시티그룹 등이 다 예상치를 상회했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닝 서프라이즈가 당연히 발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의 상승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미 이러한 부분을 좀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 먼저 주가가 미리 많이 반영됐던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막상 발표가 잘 나왔고 서프라이즈가 생겼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되고 그다음에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발표되는 것들 지금 이미 방송 보신 분들이 좀 발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알루미늄 섹터에서 일단 미국 자기업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알코아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뭐 도미노 피자 그리고 그다음에 뭐 골드만삭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실적 발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대형주 위주로 실적 발표는 보시되 그 대형주가 이제 다 지금 은행 금융주가 지금 다 모여서 다 발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발표가 됐고 추세가 과연 계속 섹터 자체의 추세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주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장주들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얘네가 섹터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저는 선물을 계속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나스닥 14,700대부터 심상치 않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실제 대응을 했었을 때 나머지 S&P나 다우 자체가 좀 빠지는 움직임이었었는데 나스닥 선물 지수만 14,700대를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그 시간대. 네. 제가 매매하는 시간대. 그래서 그 시간대 지켜주는 걸 보고 나서 좀 판단을 했었을 때 이거 15,000 가겠구나. 그러니까 15,000 이상 지지를 하겠구나. 그리고 15,000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좀 접어들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한 2주 전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장 상황이 좋은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끝없이 달려왔던 종목들이 다 같이 지금 근 한 달 동안 눌림을 가져줬죠. 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발표로 이런 대형주들을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눌림에 대한 타이밍으로 보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지금 가져갔었을 때 짧은 기간에 단기 급등을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들은 제가 꼭 노란 톡방에서 언급을 드릴 테니까 지금 오른쪽 QR코드 하단 찍어서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해주식 히든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모두 다 히든 종목이 노란톡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 노란톡 참여 방법은 여기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갖다 대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들어봤을 때 실적 위주로는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눌린 구간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노란톡 안에서 히든 종목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국내 증시, 해외 증시 이야기를 마쳐봤고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해외 선물, 국내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밤 주잘백배 제5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투자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최근에 급락했던 증시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이 증시 속에서도 참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투자 대회 안내 김정철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투자대회를 저희가 오늘 이제 다시 개최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직 교육 기간을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정하지 네. 못했는데 일단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대회를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 저희가 이번 주 방송이 나가잖아요. 그럼 저희가 약 한 2주 동안 접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접수를 받으려고 했더니 좀 애매하다 타임이. 왜냐하면 2주가 딱 지나면 2주가 딱 지났을 경우가 타임 시간이 지금 29일인데 그럴 거면 차라리 10월 말까지 받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10월 말까지 저희가 접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11월에 저희가 좀 모의 투자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1월에 모의 투자를 진행하는데 자세한 그 기간이나 일정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이 노란통 메신저 여기 참여하기 들어가시면요. 네. 제가 거기 한번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투자대회 참여한 뭐 좋은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5회째 하고 있거든요. 5회째 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국내 선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이고 실전은 아니지만 모의 투자를 통해서 매매 스타일, 매매 기법이나 매매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체득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돈도 드려요. 예. 우선 돈 어떻게 드립니까? 저희 1등하면 지금까지 계속 상금 300만 원 해가지고 드렸고 2등 뭐 130 뭐 해가지고 계속 상금 드렸잖아요. 네. 그리고 3등 100만 원씩 제가 똑같이 이번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거 모의 투자대에서 단 1원이라도 수익 나면 우리가 50만 원씩 드립니다. 아, 참가상. 네. 50만 원씩 단 1원이라도 수익 나면 50만 원씩 드린다라는 부분. 자, 제가 이거 왜 하느냐? 우리가 지금 4회대회까지 했어요. 국내 선물, 그다음 해외 선물 모의 투자대회를 4회까지 했어요. 이 4회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유 뭐 굳이 뭐 파생상품까지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번 장 어땠습니까? 힘들었죠. 이번 장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다들.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지금 현재 김본, 칼리방, 그다음에 김지성 캐스터까지 다 있는, 김지성 MC까지 다 있는 이 우리 방에서도 손절이 한 2개가 나갔어요. 물론 그거밖에 안 나가긴 했지만 나머지 다 반등 나오고 다 수익으로 전환, 그동안 수익 실한 게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조차도 이런데 다른 데가 얼마나 힘들까? 예. 실제 물어봤어요, 다른 데다. 물어봤더니 뭐 거의 뭐
뭐 어떤 데는 뭐 잠수 타고 뭐 답도 안 해주고 막 저런. 예, 그냥 뭐 네. 그런데도 뭐 태반이라고 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 다음에. 아직 안 끝났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12월 말에 홍다그룹이 최종 파산할지 말지가 결정이 나요. 12월 말에 돌아오는 채무 금액이 제일 큽니다. 그 탕감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거예요. 저는 지금부터. 이거 제가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1회부터 4회까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그냥 계속 뭐 그래 너네나 해라. 나는 그냥 주식이나 할랜다. 주식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부귀영화는 사실 작년부터 우리 한밤주잡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부귀영화를 누리셨을 거예요.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셨기 때문에. 근데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번 최근에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얼마나 주식을 부귀영화 누리셨어요?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노란통 메신저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요. 이 상황에서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 약 10일간 거래한 수익 내역 한 600만 원대가 넘는 이 수익 내역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하락할 때 이걸로 수익 내고 수익 난 돈으로 중장기 종목 밀리면 추가 매수하고 그러면 반등 나오면 쉽게 수익 전환하고 이게 선순환이 된단 말이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드시 이 선순환 구조에 대해서 반드시 염두를 하시고 같이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얘기 드리면서 반드시 이번에 모의투자 대회 지금 공지가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날짜 공지 올라가고 있을 거니까 제가 참가 접수는 10월 말까지 받을 거니까요. 꼭 정확한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락장에서 우리가 참 해지 매매가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선물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투자 전략부터 시작해서 주린이, 혜린이 분들이 기초 교육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다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 QR코드를 바로 갖다 대기만 하면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실시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제5기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참가 접수는 10월 31일 이 말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바로 노란톡을 통해서 입장을 하셔서 이 참가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국내 선물, 해외 선물 관련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매매 팁을 드리자면 과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이번 주 기준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실 때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만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자, 일단 장이 열리는 미장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장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 뭐 10시 30분, 현재 10시 30분이죠. 서머타임 지금 전이니까. 그래서 10시 30분 기준 전에 너무 많이 이제 반응을 한다. 지수가 너무 크게 반응을 하고 움직임 자체를 계속적으로 추세를 강하게 줬을 때는 사실상 매매를 좀 쉬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팁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이 새벽 시간대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장 대응하고 일반적인 흐름에서의 변동성과 거래량은 받쳐주지만 오히려 횡보랑 흔드는 장세, 변동장이라고 제가 이제 계속 표현을 하는데, 그럼 변동장이 좀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대응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차라리 계약수를 조금 더 늘린 상태에서 짧은 포인트 수익으로 계속 끊어서 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길게 보시는 분들은 애초에 새벽 추세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5분봉, 뭐 1분봉 이런 추세로 흐름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30분봉 그리고 뭐 1시간봉, 4시간봉 기준으로 했었을 때 나와주는, 제가 항상 많이 쓰고 있는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걸 있잖아요. 그걸 정말 많이 써서 제가 매일매일도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참여하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타점을 드리죠. 나스닥, 뭐 골드, 오일 그리고 뭐 국내 선물까지 해가지고 타점을 드리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참여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주세요. 결국에는 왜? 방향성이 맞으니까. 결국에는 뭐 나스닥 어디까지 가요? 계속 물어볼 때는 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오늘 여기까지 보입니다. 어디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흐름이 다 맞았어요. 그냥. 대단하신데요. 그렇죠. 네. 골드 자체도 이제 움직임, 뭐 오일 같은 경우도 계속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큰 흐름은 그렇게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순간 대응에 흔드는 폭에 심리가 위축돼서 개인 매매할 때 정말 힘들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매매 스타일을 갖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대응 자리를 보셨을 때, 저는 일단 좀 중장기는 지금은 조금 힘들고 이미 너무 단기간에 좀 반등이 크게 왔기 때문에 중장기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건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자리값에서 좀 끊어서 가시는 단계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매매 팁을 드리자면 중장기보다는 특정 구간에서 짧게 끊어가는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걸 추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선물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그럼 칼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매매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도 VCR 준비하고 왔으니까요.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결. 자, 24,886 매도 체결. 자, 일단 30치 컷 바로 보진 않겠습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변동성, 시장 변동성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타이밍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원웨이 매수에 지금 좀 가리키면서 이 횡보 파동을 지금 좀 깨진 못하고 있어요. 5분 몽상 지금 이 와이드닝 패턴이 지금 나와줬는데, 일반적인 와이드닝 패턴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러한 변동성이 지금 좀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거래량이 계속 빠져주면서 매수에 대한 힘 자체가 지금 좀 많이 잃어준 상황에서 지켜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타이밍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구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초, 5초 또 운봉 바뀌는 타이밍입니다. 장 마감 5분 전입니다. 자, 830. 반등 나오네요. 836. 자, 36 전에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836 마무리 보고 가져갈게요. 네, 50팅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99. 자, 매도 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찐 추세 나와준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딱 설명하면서 지금 조금 느렸는데 79.97 체결, 매도 체결. 자, 자리값 나와주면서 여기서 강한 템포 한번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자리값이고, 지금 이탈 자리값 나왔으니까 일단 좀 체결 자리값을 봤습니다.
그쵸? 찐매도 추세. 자, 밴드 찢으면서 넘어가는 자리값이니까 얘네 한 2분 45초 정도만 좀 지켜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0불 돌파. 네, 지금 잘 잡았습니다. 자, 500불. 1분 43초. 자, 9747. 네, 또. 자, 여기까지만 저는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점까지만 볼게요. 50T. 올청대기 79.47. 올청대기. 자, 50T. 한 틱 더. 47 올청. 자, 체결. 자, 14,731.50 매도 진입. 자, 200불. 자, 이전 장대 양봉을 지금 다 잡아 먹었기 때문에 제 진입 자리를 봤습니다. 자, 손절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볼게요. 자, 매도세 다시 나와주고 있고,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찐매도 템포나 찐매수 템포 얘 역시도 지금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나스닥은 그 정도까지는 좀 잘 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변동장을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제 힘을 좀 안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좀 700 깨면서, 그쵸? 자, 400불 돌파. 나오는 자리값. 자, 전저 밀고 내려와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500불. 자, 600불 좋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 말아 올리면 이제 재미없어요. 템포 보고 판단하면 얘는 계속 가져갈 수 있겠죠. 지금부터도 100포인트 더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값입니다. 자, 원목 바뀌었고요. 자, 1000불 돌파. 자, 1000불 돌파. 자리값 계속 보여주다가 반등 좀 세게 나올 타이밍이죠. 자, 좋습니다. 자, 74까지 좋습니다. 1100불 돌파. 97 계속 깨져요. 1300불 좋습니다. 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600 초반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자리값이에요. 150불. 자, 1500불 가져가네요. 힘 자체 보고. 자, 이제 좀 반등 템포 생각해야 되겠죠? 4초, 3초, 2초, 1초. 자, 시한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한가 청산 볼게요. 자, 13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체결. 자, 686. 686 체결. 14,686 매도 체결. 자, 매도 체결됐으니까 지금 자리값은 하락에 따라서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쵸? 낙폭을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언더슈팅 계속적으로 가져갔었을 때, 자, 지금 110불, 그쵸? 110불 정도 지금 되고요. 500불까지. 자, 600불 올청산 대기입니다. 14,656짜리. 자, 거의 다 왔죠? 2포차. 좋습니다. 네,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하이라이트 영상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카리 전문가님께서 매매 복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일단 좀 깔끔하게 나스닥 위주로 보여드렸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항생, 오일, 나스닥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상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는데요. 이 영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월요일에서부터 그리고 이번 주는 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좀 단기간에 좀 나와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정도 수익이 받쳐줬다라는 거는 몇 번의 손절이 있었어도 결국에는 손익비가 맞아 떨어지면서 제가 수익률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죠. 네, 일단 항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첫 번째 영상 같은 게 편집이 돼서 조금 잘 나와주긴 했지만 사실상 좀 기간값을 길게 가져갔어요. 결국에는 상승을 가기 힘든 자리값인데 인위적으로 저는 좀 들어 올렸다 해서 포지션을 좀 길게 봤다가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해서 가져갔었던 자리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언더 80짜리를 깨면
이게 심리선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자리값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이. 뭐 나스닥은 지금 현재 구간 15,000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는 $80 이렇게 의미 있는 숫자가 있는 자리값은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의 힘을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일 영상 같은 경우는 80을 딱 깨는 자리값에서 정말 거의 편집 없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한 1분 만에 50틱을 떨구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었던 자리값이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트레일링 매매를 하고 방향성 보고하면서 또 1000불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영상이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한 일주일 사이에 600만 원 수익이 났는데요. 한 계약만으로도 이렇게 길게 수익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계약이 아니라 만약에 2계약, 3계약이었다면 수익금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시청자분들도 분명히 따라서 이렇게 배우신다면 좋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노란톡 참여하셔서 이 휴대폰 카메라 어플로 바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도 우리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단 5일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또 이제 또 점검해봐야죠. 과연 마전지 틀렸는지 지난주에 그렇게 떠들었던 게 마전지 틀렸는지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한 번씩 다 무조건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진정성을 믿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입니다. 79불 돌파 후 급등 예상 적중입니다. 적중. 자, 적중했어요. 자, 79불 이상 돌파 후 급등 예상 했는데 81불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81불까지 한 방에 뚫어볼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유가가 오늘 더 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거 100달러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100달러를 간다?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어요. 지금 요즘에는 진짜. 왜냐하면 오일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번 방향을 잡으면 투기 세력이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투기 세력도 많이 모이고 하면 분명히 오일 선물 포지션에서 계속 아마 몰려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2008년에 유가가 120에서 150달러까지 폭등할 때가 있었어요. 네. 마치 그때를 재현하지는 않겠지만 그와 비슷한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다. 그래서 일단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당분간은 하방은 보지 말자. 의미 있게 하방을 좀 깨지 않으면 하방을 좀 보지 말자는 생각을 좀 하면서요. 79.70을 터치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상승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현재 폭등하다가 지금 약간 안정세를 좀 찾고 있어요.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찾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가즈프롬이 이제 러시아 이제 천연가스 회사인데 원래 가즈프롬이 유럽에다가 수출 계약한 거를 이행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싫으니까 가즈프롬이. 근데 가즈프롬이 싫은 게 아니라 푸틴이 싫을 텐데 가즈프롬이 푸틴의 마음을 읽은 거죠. 네. 푸틴의 마음을 읽어서 원래 유럽 애들이 우리 러시아 안 좋아하니까 수출 안 해야지 이렇게 이행 안 해야지라고 하다가 푸틴이 갑자기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아니야 가즈프롬 수출해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이 약간 일단락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진정세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이게 아직 몰라요. 현재 유럽의 네. 풍력 발전 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작년에 유럽 풍력 발전이 100이었다면 올해 9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붑니다 지금. 이상해요. 바람이 안 불어요. 날씨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고 있는 게 토요일일 텐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1도래요. 갑자기 추워진다. 영하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대관령이랑 영하 갈 가능성도 있다는데 10월달에 이 가을이 없어졌어요. 바로 겨울인가요? 트렌치 코트를 괜히 샀어요. 트렌치 코트를 사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자연재해가 좀 심한데 중국 네이먼구 에너지국이 연간 석탄 생산량 50% 확대 지시했는데 지시하면 뭐 합니까? 생산은 뭐 한다고 뭐 50% 확대해서 생산이 되나요? 그냥 중국은 그냥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중국은 이제 호주한테 무릎 꿇고 빌어요, 제발. 내한테 비는 게 나아요, 비는 게. 빌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주가 지금 얼마나 독합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인도가 발전소가 80%가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석탄이랑 지금 현재 석유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연쇄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에너지발 곡물 대란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아니 에너지하고 곡물하고 뭔 상관? 자, 상관 있습니다. 첫 번째, 보통 그 에너지 이제 트랙터 갈거나 이거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석유 써서 연료 때워서 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종이나 이런 거 키울 때도 현재 뭐 이렇게 그 태양이 모자르면은 또 연료를 통해서 그걸 때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가 점점 부족하게 되면 결국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비료 생산이 줄어들 거고 화학 생산량도 다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이 곡물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 이제 어그리컬처 같은 경우는 곡물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추세 잡으면 몇 년은 그냥 갑니다. 보통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비료 관련주들, 곡물 관련주들 많이 안 갔는데 거기에 경협주들 이슈가 있죠. 경협주 이슈가 있고 그러면은 뭐 인도적 지원이 먼저 들어갈 거고 그럼 먼저 볼게 우리나라 비료 관련주 이런 종목들 볼만한데 종목은 제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지금 올려드릴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바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경협 관련됐고요. 또 곡물, 비료 관련된 히든 종목입니다. 요즘 히든 종목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수익률도 견조하게 잘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신다면 종목 명과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딘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은 5일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실까요? 네, 5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먼저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한 2주 전부터 계속 채널 라인 때를 계속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채널 라인 때가 너무 견고해요. 끊기지가 않습니다. 이 이렇게 선대로 따라서 가네요. 계속적으로 그대로 똑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 선 안에서 계속 캔들이 있으면서 계속적인 상승이죠. 왜냐하면 이 채널이 우상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캔들이 있다라는 건 결국 안에서 어떠한 파동을 그리고 변동성을 주더라도 얘는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일단은 표시를 해놓은 자리값을 보시면 일단은 다음 주 한 주는 정말 저는 좀 조정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횡보 파동, 제가 웬만해서는 이 방송에서 어떤 자리값을 드릴 때 횡보 자리다 이런 얘기는 잘 안 드려요. 네. 특정 자리값 어디까지는 찍고 내려오고 이런 파동이나 흐름 자체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횡보 자리를 이 80에서 82 사이를 좀 길게 가져갈 것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다음 주 까지 이어질 그 다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자리값이고 한 번에 정말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86까지 안착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화살표 방향을 가로해서 그리고 별표를 쳐놨죠. 그리고 위로 해서 86까지 결국에는 상승 흐름 이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은 5일에 관련해서 횡보를 하다가 86쯤에서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5일 전략을 세워봤으니까요. 다음은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골드인데요. 자 골드. 제가 이제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면 1725에서 1770까지 박스권 전망한다 그랬는데 1770까지 가긴 했어요. 네. 예, 뚫어버렸어요. 이틀 전인데. 박스권이 이게, 아니었군요. 예, 이게 가긴 갔는데 그냥 장대로 뚫어버려가지고 뭐 박스권이라고 뭐 이걸 틀렸다고 해야 되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뭐 박스 1770까지 갔으니까 절반 맞았다고 할게요. 네. 절반 틀렸다고 하고. 자, 그다음에 1810달러까지 반등할 수 있고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상승 중에 있거든요. 네. 최근 이틀 동안 약간 보합권이었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밀려서 골드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시장이 불안해서 올라간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요. 시장이 불안해서 올라간 건데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시장이 어제 오늘 이제 지수가 괜찮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드가 계속 상승세에서 버티고 있고 이날은 이제 미국 증시가 반등한 날인데 반등한 날 그다음에 추가 반등한 날인데 그럼에도 계속 버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수도 오르는데 골드도 오르고 그다음에 달러도 안 꺾이고 현재 약간 이런 상태에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달러하고 골드가 지금 매칭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달러 인덱스하고 최근에 상황이 좀 줄어들고 있으니까 원래는 아주 높은 게 골드인데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골드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수급 이슈가 있어요. 다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엔 다 부족하다.
왜냐하면 골드도 생각을 해보세요. 골드를 여러분 어떻게 뽑아내요? 뭐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 열로 막 돌려가지고 그거 녹여가지고 골드만 빼내잖아요. 네. 그럼 열을 뭘로 내는데요? 석탄, 석유 또 결국 이거 결국 이건데 아니 석탄이 이렇게 없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골드를 안 좋아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 그렇게 골드를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예. 아니 자 핵인데 석탄도 모자라는데 그렇게 해서 골드를 아직도 좋아해요. 여튼간에 1810달러까지 반등하고 좀 박스권 그리지 않을까. 네. 당분간 좀 너무 많이 올라왔다. 저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 전략 한번 알아봤고요. 그럼 칼리 전문가님의 골드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주 저는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네. 별표를 쳐놓은 거 그대로 터치를 딱 해줬죠. 좀 으쓱하셔도 딱 되겠네요. 하루 만에 저렇게 급등이 나올 저도 저렇게 하루 만에 칠 줄 몰랐어요. 사실 저 정도까지 급등을 할 줄 몰랐는데 저 정도까지는 몰랐었는데 왜냐면 이제 추세 자체가 좀 천천히 우상향으로 좀 봤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에 단기간에 그래도 제가 원했던 포인트까지 터치를 해줬는데 자 결국에는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이 설명드렸던 지금 수렴 형태에 딱 갖춰져 있는 고점 터치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자도 여기 자리값 이상 1800 이상을 강하게 뚫어주긴 힘든 상황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저항 자리값으로 저는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의 똑같이 생각처럼 저도 지금 현재 구간대는 좀 횡보나 아니면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크게 급등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좀 눌림 자리가 올 수 있고 결국에는 제가 지금 이 하모닉 패턴을 이쁘게 그려놨잖아요. 이 파란색으로. 결국에는 얘는 1890대까지도 결국에는 추세를 가지면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장기적인 관점은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주 움직임 자체는 사실상 강한 상승보다는 골드는 횡보 자리 그리고 저는 1820까지는 터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일과 골드 투자 전략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나스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네. 15,150포인트까지 반등. 근데 15,100포인트 근처까지 왔어요. 오. 이 정도면 뭐 거의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거 그쵸.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중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중이라고 마음적으로 이 생각하고 정도면 있어요. 적중이죠. 예. 반등은 그러니까 요만큼 나왔던 거예요. 요만큼 저기 여기 살짝 하얀색 보이는 요만큼 못 온 거예요. 요만큼 못 왔는데 일단 15,500까지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이유는 실적 시즌 모멘텀. 왜냐? 그동안 실적 시즌 전에 그렇게 앓는 소리 했어요. 뭐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하다가 이제 실적 시즌 돌아갔기 때문에 바로 괜찮게 올라갈 수 있다. 실적 시즌 모멘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스닥 관련해서는 실적 시즌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럼 칼리 전문가님의 나스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역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골드와 똑같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주작을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흐름 자체가 똑같이 나와주면서 지금 추세선 위에 상단은 돌파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15,000 라인 때는 지지를 해준 모습이고요. 결국에는 저는 결국에는 이 랠리, 상승 랠리가 결국엔 파동을 그리면서 낙폭을 가져갔다가 결국에는 15,500까지는 충분히 터치 가능한 움직임이다. 이거는 하모닉 패턴 제가 그냥 감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수학적인 데이터 수치로 이렇게 올라와줬다. 15,500까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차트 흐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가 일단 계속 15,000을 버텨주냐 못 버텨주냐를 여러분들이 가장 유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5,000 지지가 이제는 정말 제일 중요한 라인대가 될 것이고 이 한 번 더 지지 구간이 한 번 더 확인됐었을 때 리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는 구간대에서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는 구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스닥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구리랑 유로 FX는 시간이 안 돼서 우리가 이 방송에서는 하지 못할 것 같고요.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따로 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든 종목이 2개가 나갈 텐데요. 일단 해외 주식 관련해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 하나가 있고요. 또 국내 주식으로는 경협 관련 그리고 곡물 관련된 이 히든 종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목의 종목명과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목표가는 어딘지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노란톡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입장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한밤 주제백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